안녕하세요. 부동산 금강을 찾아 떠나는 부동산 여행 금강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사대책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사대책 중에 과연 어떤 당근책과 어떤 투기 억제책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개발이익 공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토지 소유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스크, 손해가 나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공기업 참여했을 때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도 10에서 30%까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나 상가나 우선 공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획기적인 부분은 신축 아파트 상가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 선납하면 환지로 간주해서 양도세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에 맞춰서 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울러서 어떤 그 초과이익 환수 면제해 주고, 초과이익 환수 면제해 주고 2년 거주 요건도 완화시키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특수상황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 이 특수상황 토지 소유자들은 좀 노령층이죠, 노령층. 집안채밖에 없는 노령층. 아니면 전부 집이 다가구 주택인데 거의가 전세인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현물 자산도 별로 없는 거죠. 이런 어떤 특수 상황에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도 대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고령 다가구 임대인들, 실경이나 상가주 공장주들한테도 그 생계수단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별도의 생계대책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뭐였죠?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이 쫓겨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좀 동네가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자본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그러면서 그 임대료 상승 같은 아주 부작용들이 심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생계대책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자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이 이제 이주비도 지급해주고 임시 영업시설도 신축해주고 재정착도 지원해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또 뜬구름 잡는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황 토지 소유자 및 세입자 지원에 대해서 지금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이런 분들한테는 이익 공유형 주택, 신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인가, 아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돼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 시장에 정착은 못했던 제도라 사장된 제도인데 이번에 다시 나온 겁니다. 결국은 어떤 정책 하나가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면 앞으로도 이제 이것도 이번 대책에서 얼마큼 현실성 있게 정착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익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 일부만 지불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처분은 LH한테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LH만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손익을 분담한다. 실제로 지금 월소득 없는 다가구주 고령자라든가 전세금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다가구 집주인 같은 경우에 6억이야. 기존 주택 6억인데 분양가격이 10억이 됐어요. 10억이 됐으면 이거에 대한 처분 이익을 6은 토지주가 갖고 4는 LH가 갖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10억에서 6억 빼면 4억이죠. 4억에 6%, 60%, 4륙이 2억 4천. 4륙이 2억 4천은 토지주가 갖고 나머지 LH가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반드시 LH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7대 3으로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이건 일단 나온 게 이런 거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 지금 월소득이 없고 전세금 반환 때문에 거의
금액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익을 준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볼 만해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저도 뭐 재개발 재건축 진행을 좀 해봤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속내를 나타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이런 왜 반대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뭐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모기지가 이제 또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익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과 공유하는데 이거는 처분 대상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앞에 거는 LH한테만 팔았는데 이거는 아무한테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그런 조건이고 뭐 이런 처분 이익 나누는 거는 비슷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세금 받는 여력이 없는 주인들 뭐 대출해주겠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환영받을 만한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를 받는, 나는 이제 뭐 대출 같은 건 없지만 나는 전세가 없고 다 월세였어요. 월세. 이분들도 굉장히 지금 왜냐하면은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고령자가 되면 소득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주택 임대업의인데 임대업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런 분 재개발해서 아파트 한 채 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일정 금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을 취득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좀 획기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뭐 몇 개 상품들이 나왔지만 이렇게 활성화된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뭐 사교명 비슷한 데서 이런 리츠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뭐 사기의 염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앞으로 이런 리츠도 외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어떤 임대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경하는 상가주나 공장주들 이런 분들도 뭐 지난번 중공업 지역 살펴봤지만 이런 분들도 참 그 공장이 제법 운영되는 분들은 이산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산하기 힘든데 이런 분들도 만약에 그래서 지구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도권 내 택지나 이렇게 이주도 지원을 해주는데 획기적인 거는 이주할 경우에 해당 업체 직원들에게도 아파트를 특별 공급해 주겠다. 엄청난 당근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그 파격적인 당근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에 세입자하고 이제 영세상인 이것들은 이제 주인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피해도 아주 막심합니다. 대표적인 게 용산 참사였죠. 용산 참사. 이때만 해도 어떤 상인들에 대한 보호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보상금들은 전부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가고 이 임차인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어서 어떤 그렇게 시위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래가지고 나온 게 권리금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권리금법이 제정이 돼서 그나마 지금은 그 상인들도 많이 보호를 받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이 권리금에 대해서 참 너무 또 과하게 부르는 상인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권리금도 공시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공시가가 그런 제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에 뭐 이사비 지원해 주겠다, 주거 이전비 지원해 주겠다, 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뭐 주거 이사 갈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임시 주거지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거는 이렇게 뭐 이사비 주고 주거 이전비 주고 임시 거주를 주는 게 아니라 재정착을 하게 해야 돼요. 재정착 공공의 임대로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뭐 노령자 노인 주인 세대가 3층에 살고 있으면 2층에 사거나 1층에 살든가 이런 분들도 똑같이 이분이 받는 아파트에 그 위층에 사는 거예요. 재정착하는 거. 그러면 같은 주민들이니까 저도 임대업을 하지만 세입자들도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뭐 돈이 없다고 막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고 같이 한 사회를
꾸려나가는 구성원들이에요. 구성원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임대업도 건물주는 사장이고 세입자들은 직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봅니다. 뭐 사장이 내가 사장이니까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뭐 사장한테 뭐 너무 저거에 대한 서로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로서 이해와 협조하면서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주거 이전비나 임시 거주지를 통해서 내쫓는 것보다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 우선순위를 그 세입자들한테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구 지정 3개월 전부터 보장 공고시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주로서 뭐 구성원 수, 거주기간, 소득 수준 가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고려해서 결정할 게 아니고 무조건 100%다 기존 세입자들은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상가 임차인도 굉장히 보호가 돼야 되죠. 이 상가 임차인 문제도 그 용산 참사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 무리가 됐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휴업 기간 해당하는 영업이 보상해 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임시 영업시설 조성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특히 상인들은 더해요. 왜냐하면 상인들은 단골 손님들이 계세요. 단골 손님들이. 그러면 재개발 된다고 이걸 쫓아낼 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재개발 정책의 목적이 어떤 재정착 위주로 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닌 기존 원주민들의 재정착 위주로 한다 그러면 어떤 그런 건물주나 토지주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가 임차인들도 다 재정착이 돼야 됩니다. 재정착이.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꾸준히 단골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이게 뭐 토지주들도 되고 토지주들은 다 재정착이 되는데 뭐 임차인들은 재정착 안 되고 다 쫓겨난다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가 임차인들도 다시 공공임대단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들도 보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가주들도 있어요. 상가주들도 기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상가가 뭐 조그맣게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나는 1층에서 장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이쪽으로 가요. 이런 것도 뭐 상가주들이 또 좀 반대하거나 이럴 경우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소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책에서 아주 굉장히 좀 획기적인 또 하나가 발표가 됐죠. 새로운 분양 기준입니다. 분양 기준. 여태까지 기존의 분양이 아니라 새로운 분양 기준인데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될 부분은 공공집적 시행사업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주택 시행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집적 시행 정비사업, 그다음 소규모 정비사업 중에서 공공집적 시행사업에 대해서만 새로운 분양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85제곱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는 특별공급 그리고 15%만 일반 공급을 했어요. 그럼 특별공급이라는 게 뭐 다자녀, 노부모, 시인원, 뭐 생애체초, 유공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특별공급이 되다 보니까 뭐 엄청나죠. 뭐 경쟁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급이 전혀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개선되는 거는 일반 공급을 15%에서 50%로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획기적인 거는 이제 일반 공급의 비중을 상향시키는 것도 있지만 추첨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추첨제. 그래서 지금 기존은 지금 100% 순차제입니다. 순차제라는 게 뭐 저축 총액이 많은 자 해서 납입 횟수 많은 자 그리고 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어떤 이런 순차적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공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그냥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수면
추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첨.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다시 어떤 청약통장 무용론이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9억 초가 국가주택에 대해서 이제 소득요건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65 이하 일반 공급은 소득 자산 요건이 적용이 돼서 월소득의 100% 이하이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2억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자동차 비싼 것도 타면 안 되고, 부동산 많으면 안 되고, 뭐 이거 이해해야 되고 하는데 무조건 소득 요건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주택에 대해서 9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거의 한 12억 정도가 국가주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기존의 어떤 소득 요건, 이런 규제들을 다 배제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획기적인 그런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조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이번에 대책들이 워낙 새로운 용어들도 많고, 워낙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좀 혼란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 3일 정도인가 계속 정리해보고, 그리고 보도자료 자체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막 했던 말 또 나오고 막 이래서 막 복잡해서 굉장히 함축시켜서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그 함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단독이나 민간 공동 이렇게 민간도 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자하고 공동시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자는 뭐 소위 말하는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형 건설사겠죠. 1군 대형 뭐 저기 뭐죠? 삼성, 뭐 현대, 그 다음에 뭐 LG, 뭐 대림 이런 쪽 대형 건설사들이 같이 공동시행이 가능하다는 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이죠. 역세권, 뭐 중공업지역, 그 다음에 저층주거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 공동 되는데, 공공집적시액 정비사업은 공공만 할 수가 있어요. 공공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이슈인데, 이게 과연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과연 LH에서 전문성을 갖고 잘 추진할 수 있을지 많이 의심이 되는데, 어떤 지금 극심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이 단순히 어떤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이 쉽지, 재개발 구역에 이렇게 저도 다니고 했지만은 막 물바가지 얻어맞을 때도 있고, 있는 욕 없는 욕 다 들어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민간들은 그런 것들은 어떤 뭐 소위 말해서 돈이 생기니까 그런 모욕도 받고 뭐 해서 할 수도 있고, 막 도우미 아가씨들 동원해가지고 동의서 받는 것들도, 동의서 받을 때 그 아가씨들도 뭐 아주머니한테 욕먹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민간들은 이런 것 하게 되면은 뭐 수당도 생기고 돈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공무원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내가 이거 뭐 미쳤다고 이렇게까지 욕먹으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하면 뭐 그냥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은 더 심화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공공에서 나왔으니까 정말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은 어떤 구국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정말 구국의 사명감 갖고 보건소 직원들이라든가 어떤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 의사분들, 이런 분들의 희생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구해질 수 있듯이, 이 역시 특히 LH나 이런 SH 이런 어떤 관련된 공무원분들은 진짜 철저한 국가적 사명감을 갖고 조금 모멸감이라는 것도 다 참아내면서 잘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단독, 민간공동, 민간단독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 소규모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기존에 많이 해왔던 것들이에요. 해왔던 것들이라
원칙적으로 민간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기존에 해왔던 거라서 크게 대도 되진 않지만, 특히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이번에 발표된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잘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의 이제 가장 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이제 투기 억제책. 이러다 보면은 뭐 어디가 개발된 데더라 그러면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복부인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너무 우리 김현미 빵또아네트처럼 너무 이 부분들을 그렇게 막 왜냐하면 이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논리예요.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뭐 소위 뭐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투자고,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이 최순실 씨하고 다른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대표적으로 욕하던 사람이 나는 딸 문제는 로맨스였어. 너는 불륜이었어. 이런 논리가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제 투기 수요 유입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이거 이제 아파트 우선공급 미부여하고 우선공급권 안 주고 이제 그 원주민들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어떤 대책 발표일 이후죠. 대책 2월 4일 2021년 2월 4일 이후에 정비구역 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는 이제 분양권 안 주겠다는 얘기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청산. 근데 이 현금 청산도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것도 지금 감정평가사 3인의 어떤 평가 금액의 평균치를 가지고 현금 청산을 해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 현금 청산 이 시점을 어디로 볼 거냐 지금 관리처분 시점으로 볼 거냐 뭐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면 지금 최악의 전세난 쪽에서 할 수 없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은 어디 가서 집을 사야 돼요? 어디 가서? 내가 집을 샀어요. 근데 이후에 집을 사게 되면 현금 청산 돼버리면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요. 살 데가. 근데 특히 뭐 이제 빌라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재개발 활성화인데 그러니까 빌라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실 분들이 살 데가 없어요. 살 데가 다 현금 청산 돼버리면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아마 이번에 지구 지정이 될 부분들이 과거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지역으로 좀 유추는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지금 뭐 예상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들의 값이 완전히 또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잘못하면 기존에 김현미 씨가 아파트를 폭등시켰다고 하면 이번에 변창흠 씨는 빌라값을 또 폭등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 있어요. 이쪽을 지금 현금 청산돼서 예정지 부근에 뭐 집을 못 사요. 그러면 여기를 꽉 누르는 거잖아요. 이 바깥에가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죠? 풍선 효과예요. 풍선 효과. 그러다 보면 또 이쪽 외곽 쪽에 또 빌라 이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정말 서민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청산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잘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지금 이제 이사 부동산 대책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뭐 강의 내용이 좀 좋았다든가 아니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여행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차고 소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면 왼쪽과 아래쪽에 관련 영상 참조하시고 특히 화면 오른쪽 상단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가시는 길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엔카미노